저는 은퇴자의 삶과 재취업 문제를 20년 넘게 연구해온 박성호 직업상담사입니다. 요즘 65세에 퇴직하신 분들 중에 개인 택시에 도전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퇴직 후에 개인 택시라면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개인 택시 교육 경쟁률이 무려 150대 1에서 180대 1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게다가 번호판 값만 해도 최소 1억 5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3천만 원까지 오르고 있어요.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시간이 많으니까 또는 운전 경력이 오래되었으니까 개인 택시 정도는 쉽게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정말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지난 20년간 현장에서 직접 만난 수많은 은퇴자들의 사례를 보면 개인 택시야말로 가장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재취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운전만 할 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상담한 분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택시 도전의 진짜 현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개인 택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시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7세 이철수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철수님도 퇴직 후에 개인 택시를 알아보다가 정말 큰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과 여윳돈만 있으면 금방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까 번호판을 구하려면 억 단위 자금이 필요했고 교육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신청조차 못하고 몇 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감과 무기력에 시달리게 됐어요. 건강도 점점 나빠졌죠. 이철수님은 다행히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생활 습관을 만들면서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개인 택시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재취업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결국 작은 습관의 변화가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셈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은퇴 후 계획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은퇴 계획과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조언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핵심 준비 사항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이철수님처럼 작은 습관 교정과 올바른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개인 택시라는 길을 선택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현실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택시 도전의 현실,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입 장벽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개인 택시 면허를 얻으려면 최소 5년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운전만 오래 해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 기록이 깨끗해야 하죠. 그 다음에는 법규와 적성 검사까지 포함된 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응시자의 약 30%가 첫 시험에서 탈락한다고 합니다. 62세 김영호 님도 시험 공부를 소홀히 했다가 2번이나 떨어지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암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법규 문제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당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험을 준비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은 법규를 반복 학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이가 많다고 봐주는 시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시험을 준비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교육 경쟁률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법정 5일 교육을 들어야 면허 구입 자격이 생기는데 선착순 접수 경쟁률이 150대 1 이상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매분기마다 겨우 120명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성민님은 1년 동안 계속 지원했지만 접수 실패만 반복하셨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되고 몇 초 차이로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PC, 태블릿, 휴대폰을 동시에 켜두고 접수 시도를 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완전히 운에 좌우된다는 점이에요.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만 계속 낭비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긴 대기와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번호판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점이에요. 지역마다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이 다른데 서울은 1억 2천만 원 정도지만 세종시는 2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가요. 2024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번호판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68세 최재훈님은 퇴직금 전부를 투자했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결국 추가 대출까지 떠안게 됐어요. 은퇴 후에 대출을 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반드시 지역별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해요. 특히 은퇴자금 전체를 한 번에 쏟아붓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되돌릴 수 있는 여유자금은 따로 남겨둬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여유자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네 번째는 수익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 매출만 보고 판단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월 매출이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도 보험료, 조합비, 유류비 등을 빼면 순수익은 280만 원에서 32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개인 택시 기사들의 평균 소득이 기대치보다 20%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66세 오상우님도 한 달 수익이 300만 원에 불과해서 생활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퇴직 전 급여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전기택시 도입이나 심야운행을 활용하면 추가 수익을 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수익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매일 6시간 이상 운전할 체력이 정말 되십니까? 다섯 번째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이에요. 퇴직 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무기력과 우울증이 쉽게 찾아와요. 개인 택시는 일정한 일과 체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직업이거든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은퇴자의 35%가 우울증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70세 김동수님도 일 없이 집에만 있다가 실형 문제와 우울증이 심해지셨어요.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지면서 결국 택시 운전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매일 일정한 시간의 운동과 운행을 병행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돈만 보고 시작하면 정신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건강 관리를 스스로 해낼 자신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균형 문제예요. 밤샘 운행을 하면 수익은 늘어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한국가족학회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무리한 재취업이 부부 갈등을 40%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64세 정혜수님은 수익을 위해서 심야 운행을 계속하셨는데 결국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택시 운전을 중단하셨어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가정을 흔들어 놓은 거죠. 가족과 합의된 근무 시간을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돈보다 중요한 게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과 가족 사이에서 어느 쪽을 더 우선하시겠습니까? 이처럼 개인 택시는 단순히 퇴직 후의 대안이 아니라 수많은 위험 요소를 동반하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 이 길을 선택한다면 어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택시 도전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금 계획부터 제대로 세우셔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초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운영 자금, 생활비,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거든요. 무리한 대출은 은퇴 후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매달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반드시 생활비와 예비 자금을 따로 남겨둔 뒤에 시작하세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는 별도로 확보해 두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은 지금 여유 자금과 생활비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계획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체력과 건강 점검이에요. 장시간 운전은 허리, 시력, 혈압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부담이 더욱 커져요. 단순히 운전만 오래 해봤다고 해서 택시 운전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고 시작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나 시야 장애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본인뿐만 아니라 승객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운동 루틴을 만든 후에 최소 6개월 이상은 꾸준히 건강을 관리해 보세요. 그래야 실제 택시 운전을 할 때도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루 2시간 이상 꾸준히 운동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법규와 제도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에요. 교통법규는 계속 바뀌고 있고 한 번의 위반도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개인 택시는 일반 운전자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거든요. 단 한 번의 사고라도 치명적일 수 있어요. 영업용 차량 사고는 배상 책임도 크고 보험료도 급격히 올라가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법규 변화를 계속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해요. 특히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관련 법규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변화를 놓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최근 교통법규 변화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지역별 시세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에요. 번호판 가격만 비교하면 안 돼요. 지역별 수익성, 운행 환경, 경쟁 정도까지 모두 따져봐야 하거든요. 서울은 번호판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수익이 낮을 수 있어요. 반대로 세종시는 번호판 값이 비싸지만 수익성은 더 높을 수 있고요. 무작정 싸다고 선택했다가 나중에 생활 패턴과 맞지 않아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출퇴근 시간, 주요 승객층, 택시 수요 패턴까지 모두 고려해서 지역을 선택하세요. 특히 가족이 있다면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은 피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지역에서 개인 택시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신가요? 마지막으로 퇴직 후 삶의 목표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에요. 개인 택시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거든요. 왜 택시를 하려고 하는지,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해요. 목표가 불분명하면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정말 높아져요. 힘들 때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단순히 할 일이 없어서 또는 남들이 한다고 해서 시작하면 절대 오래 갈 수 없어요. 여러분만의 분명한 이유와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 택시가 퇴직자에게 결코 만만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례와 데이터로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잘못된 상식들이 있어요. 퇴직금만 있으면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운전 경력만 오래되면 충분하다. 나이가 많아도 봐준다.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억 단위 초기 자금이 필요하고 까다로운 시험과 경쟁률 150대 1의 교육 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건강과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가족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선택이죠. 만약 이런 현실을 모르고 무작정 도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을 모두 잃고 건강마저 해치고 가족과의 갈등까지 겪으면서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67세 이철수님처럼 몇 년을 허송세월하며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대로 철저히 준비한다면 어떨까요? 안정적인 수익과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새로운 목표와 성취감을 느끼면서 활기찬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죠. 무엇보다 가족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안정도 꾀할 수 있어요. 결국 위험과 기회는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의 차이에서 갈립니다. 같은 개인 택시라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개인 택시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건강과 자금 상태를 정확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과 충분히 상의해서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먼저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점검해 보세요. 동시에 가계 자산을 명확히 정리해서 생활비와 투자금을 분리하고 번호판 구입 후에도 최소 1년치 생활비가 남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회의를 통해 운행시간, 수익 목표, 비상계획까지 모두 합의를 이뤄보세요. 이 3가지만 제대로 해도 개인 택시가 여러분에게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준비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개인 택시 말고도 퇴직자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재취업 옵션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경비원, 택배 도우미, 실버 카페 운영 등 각각의 장단점과 준비 방법까지 상세히 다뤄볼 예정이에요. 연령대별, 건강 상태별로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지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은 정말로 개인 택시에 도전할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실 건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민과 상황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